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일학원에서 관무고등학교 1학년 국어내신 담당하고 있는 이도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관무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시험이 마무리가 되어서 영상 촬영차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문항수 난도까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사실 보시면 교과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문법 단원, 통상의 학교들은 문법을 중간에 한번, 기말에 한번 이렇게 보지만 과목은 특이하게도 기말에 한 번에 다 보기는 했습니다. 문항수도 16문항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뭐 4단원인데 요거는 이제 논증하고 토론 단원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은근 내용이 까다롭고 숙지해야 할 게 많아서 틀린 아이들이 은근히 있는 그런 범위였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교과 범위만 보면은 그렇게 넓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외부 작품들 사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번에 외부 작품 하나만 나온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요. 외부 작품 참 많이 나왔고 문제도 15문제가 나왔습니다. 다 더하면 이제 서답형 7개, 객관식 32개, 그래서 총 39문제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처음 보는 텍스트들이 꽤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등급컷도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고난도 문제를 이제 좀 돌파 볼 텐데 사실 개개 문제가 엄청 난이도가 높고 이거는 정말 좋은 문제고 난도 높은 문제다.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다기보다는 함정 하나하나씩 쏙쏙 숨겨두고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급하게 풀다가 실수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작품에서 표현 방법, 이거는 항상 을에 물어오던 그런 방식이고요. 혹은 외부 작품에서 서술형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난도 조절을 조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법 문제부터 보시면 사실 아이들이랑 피동사동 구분하는 거 쉼없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쭉 보다가 밀도가 높네, 이거 좀 양이 많네, 문제수도 아마 미리 봤을 거예요. 문제수 되게 많네 하다가 이제 또 보통 이제 1번 선지부터 소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5번 선지에서 주체가 민수가 아닌데 주체는 강아지인데 민수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피동사동 구분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이 문제는 오답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빠르게 풀어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외부 작품 문제입니다. 이거를 시험 범위야 라고 주고 문제를 냈으면 당연히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보는 텍스트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념어들. 색채의 선명한 대비, 시간의 역순위적 흐름, 의문형 진술, 대조적 상황, 과거와 현재 대비. 특히나 이번에 나왔던 외부 작품들이 어미가 좀 애매했습니다. 이게 뭐 평서형인지 의문형인지 명료형인지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 한양 우음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미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했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리 시험 범위야 라고 제시를 했으면 쉬운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텍스트에서 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어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개개 문제의 난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수가 많고요. 문법 문제 수만 많은 게 아니고 문제 수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밀도도 높은 편이죠. 밀도가 높았다는 말은 선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수도 많은데 문제 난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선지 속에 함정 선지가 하나씩 툭툭 숨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슥 넘어가면 한 번 더 돌아와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또 들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었고요. 논중이랑 토론은 난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이 본문 숙지가 조금 덜 돼서 하나 두 개씩 틀리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용 숙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지정 외부 작품이 사실은 항상 관무고등학교의 킥이죠. 그래서 서술형을 외부 작품에서 포함을 했고 뭐 이건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중간고사 때보다 외부 작품의 비중이 조금 더 컸어요. 그리고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념어, 맥락 파악 이런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근력을 아이들이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르는 방향성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문 숙련도, 문법, 미지정 작품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올라운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등급 커트라인을 말씀드리면 예상 1등급 커트라인은 뭐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한 8, 9점에서 80점, 81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 때 한 86점, 87점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죠. 난도가 그만큼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문법은 당연히 은근히 문법은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가 절대적으로 첫 번째가 돼야 할 거고요. 어쨌든 2학기 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만한 문법이 이제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국어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더욱이 음운 변동이나 뭐 문법 요소보다도 암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변별력을 물론 안 준 건 아닙니다만 문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외부 작품, 미지정 작품을 풀 수 있어야 고득점이 나오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찍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증 토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자체를 엄청 난도 높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이 시험의 메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본문이 은근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답률 낮은 함정 문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본문 쏙쏙쏙 4번, 5번씩 읽어야겠고요. 그걸 읽는데 시간이 그리고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 난도 높은 문제 한 번씩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미지정이죠.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풀이 근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문학뿐만 아니라 이번 시험 범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문학도 포함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비문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관문고등학교만의 개성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재랑 주간지인데 뭐 교재, 주간지 일단 저는 수업에서 전부 다 다룰 생각이에요. 문학도 다르고 비문학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어쨌든 한 8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한 번씩 다 톱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텍스트를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다루고 개념서 그리고 주간지도 그 주차에 맞는 1:1 대응되는 주간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대충 이 정도 아는구나. 그리고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경우도 이 지문을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 이런 변형 문제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교재 디자인인데요. 표지 내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아마 다달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간지입니다. 주간지도 뻥뻥 뚫어 놓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필기를 하고 좀 이제 폈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뻥뻥 뚫어 놨고요. 클리닉인데요. 이제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 클리닉을 수업 이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3시간이면 이후에 교과 클리닉을 또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교과 클리닉이 레벨 1이랑 레벨 2로 나누어서 수준별로 진행합니다. 이게 둘 다 되는 친구도 있고 레벨 1이 사실상 필요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레벨 1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수준을 나누어서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 표지랑 내지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디자인이 이렇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공유,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문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를 어떻게 내고 오늘 테스트는 어떻게 받고 오늘 수업은 어떻게 들었으며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성을 좀 정리해서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꽤나 장문이고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게끔 제가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리뷰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주 촬영을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문자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자보다는 조금 이제 영상으로 접하면 더 이해도 빠르고 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아이들이 오늘 수업 뭐 들었고 이 수업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으로 리뷰 영상 또 촬영해서 매주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진행입니다. 수업은 쭉 3시간 진행하고요. 문학, 비문학, 문법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문학에 조금 더 힘을 주는 주나 비문학에 조금 더 힘을 주는 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도
어쨌든 컨셉이 있고 제재가 있다 보니까 제재별로 조금 접해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 전부 다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를 사실 방학 때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내신 기간보다는 조금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할 때 내신 기간보다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프레셔를 해서 그래도 설렁설렁 듣고 클리닉 설렁설렁하고 숙제 설렁설렁하고 이게 아니고 방학 기간 때 내가 내신 기간 때 채우지 못했던 실력을 채워서 2학기 때 퀀텀 점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공부를 진행하게끔 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강일 말씀드리면 목요일 반 6시부터 9시까지 당연히 클리닉 1시간 추가니까 10시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반 9시 반부터 12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이에요. 그리고 클리닉까지 마무리하면 1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대상은 사실 기말고사 보고 이 친구들이 충격을 조금 받거나 생각보다 시험이 어렵네 혹은 나는 외부 작품, 미지정 작품은 손도 못 대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조금 잡아주고자 그런 방향성으로 내신 1등급 목표인 학생들, 모의고사 문학, 비문학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 위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은 당연히 개인 카톡으로 항상 하고요. 그리고 조금 미진해 보이는 친구들 저는 항상 부릅니다. 계속 불러서 옆에서 붙잡고 닥달하면서 시키니까요. 뭐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시험 분석 그리고 앞으로 수업 방향성에 대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